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최강욱 변호사가 지난 21일에 법정에 출석했다가 나오면서 기자들하고 한참 인터뷰를 했습니다. 장시간 좀 설전을 벌였어요. 그 설전을 벌인 영상을 미디어몽구님이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요. 기자들이 최강욱 변호사를 향해서 집요하게 물었던 내용은 시민단체한테 고발을 당했거든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입장을 계속 물었고, 최강욱 변호사는 이제 좀 화가 났죠. 그러면서 공직자가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불법이라는 거냐. 이것은 입장의 문제가 아니고 팩트의 문제다. 그러니까 제발 기자 여러분들이 검찰 얘기나 고발한 사람들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 적지만 말고 제발 좀 취재를 하셔라. 이렇게 힐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취재를 해봤습니다. 최강욱 변호사가 우선 고발됐던 사건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 13일에 고발을 했는데요. 최 전 비서관이 공직기강 비서관이 되기 전부터 비상장 주식 1억 2천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3천만 원 이상의 주식 보유를 금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거다. 이런 논리로 고발장을 접수를 했죠.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을 찾아봤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찾아봤더니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 이 경우에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천만 원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이 있을 경우에는 매각을 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사를 거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는 의미죠. 최강욱 변호사가 지난 2018년 9월 7일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이 돼서 첫 출근을 합니다. 그 이후에 처음으로 공직자 재산 등록한 내용이 2018년 12월 28일자 관보에 실려 있습니다. 관보에 보시면 본인 소유의 비상장 주식 24,000주 1억 2천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고요. 옆에 보시면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 완료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최강욱 변호사가 임명이 되고 나서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 놓은 상태인 겁니다. 아마도 이 12월 28일자 관보인데 이 이전에 직무 관련성 유무에 대해서 통지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재산 등록 대상자가 되면 한 달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하게 돼 있고, 이 심사 청구를 받은 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미 결과가 통지되어 있는 상황일 텐데요. 다만 이제 공직자가 재산 등록을 할 경우에 등록 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달 뒤 월 말까지 재산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재산 등록을 이미 한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 완료 이렇게만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 2019년 3월 28일자 관보에 보면 해당 주식에 대해서 변동사항 없음,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죠.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올 3월 26일 관보를 보더라도 변동사항 없음, 변동 없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이미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통지를 받았는데 본인이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고 1년 넘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 이건 더 큰 문제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확인 작업만으로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발을 했다. 그러면 이거 무고 아니냐, 무고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점도 한번 살펴보죠. 이 형법상의 무고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 무고죄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강욱 변호사가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했는데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고발을 하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하죠. 그런데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을 할 때는 1억 2천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공개되어 있는 이 객관적 사실을 확인을 하면 위법성이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 가능한데도 모함할 목적으로 고발을 했다.
그러면 조금 폭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게 무고가 아니고 명예훼손이 아니냐.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이 언론에서 마치 최강욱 변호사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 고발인들의 또는 검찰이 뭐 사건 배당을 했다, 형사부가 배당을 받아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계속 내면 국민들은 최강욱 변호사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게 명예훼손이고 이게 폭넓은 의미의 무고가 아니고 또 뭐겠습니까? 어쨌든 위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자 언론이 오히려 살짝 방향을 비틀어요. 만약에 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어도 문제다. 왜? 공직기강 비서관의 업무 범위가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는 판단은 잘못된 거다. 뭐 이런 취지죠. 자,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기사를 쓰는 걸까요? 만약에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최강욱 전 비서관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고 그 심사를 담당한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물어봐야 될 일이죠. 그리고 이 공직기강 비서관의 업무 범위가 워낙 포괄적이어서 직무 연관성이 어디든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정말 생각을 한다면 법을 고쳐야죠. 법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은 모든 주식을 일절 소유할 수 없다, 보유할 수 없다, 이렇게 법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한테 따지든지요. 자, 어찌됐든 고발장은 접수가 됐고 검찰이 형사부에 배당을 해서 사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며칠이면 이거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비밀 누설죄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재산 등록사항에 대해서 공개되어 있는 내용 외에 함부로 누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을 받죠. 근데 검찰이 사실조회 요청을 하거나 이러면 직접 사실조회를 해서 심사위원회의 결론만 확인해 보면 이거는 뭐 무혐의까지 갈 것도 없이 이 고발 자체가 각하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언론들이 말이죠. 정말로 이 고발인들의 고발 취지가 타당하다. 그리고 최강욱 전 비서관에게 위법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최강욱 변호사한테 마이크 들이대고 이러는 걸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